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예. 과연 시진핑 국가 주석이 그 계속해서 영구 집권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시진핑 주석의 어떤 걸 얘기를 해보자면은 시진핑 주석이 이제 원래 호진타오 국가 중국 주석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 주석을 했었고 8년 했죠.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했죠. 10년 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예. 전인대 대표가 5년씩 임기가 아, 있고 그래요. 중국 공산당 그 전국 대표 대회도 5년씩 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임기가 5년씩 되다 보니까 두 번 하잖아요, 대부분. 두 번 할 수 있거든요, 규정상. 예. 그래서 5년, 5년에서 10년씩 하는 건데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12년에 중국 전인대에서 국가 주석이 되고 중국 그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가 되고 해가지고 2012년에 돼서 2017년에 또 재선이 되잖아요, 재선. 네. 그래서 이제 2022년까지가 임기인데 2017년에 재선된 다음에 그 다음에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우리나라 지금 국회죠. 전인대에서 중국 인민공화국 헌법 79조 2항에 보면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와 같으며, 그러니까 5년이란 얘기죠.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조항을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뭐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옛날에 있고. 중서평이라든가 뭐 네. 뭡니까 그 건국에 네. 뭡니까 그 양반 장점은요. 장점이만 그 전에 그저 천안문 등소평. 등소평 천안문 광장에 그 네. 사진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택동. 모태통이는 몇 년 했어요? 모택동이 그 중국 국가 주석을 49년에 건국돼 가지고 76년까지 했으니까 뭐 한 20 몇 년 했겠죠. 그것이 그다음에 등소평은 네. 국가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예, 등소평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했죠. 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 등소평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직함보다도 그냥 자기의 이름값으로 그 마쿠에서 이제 정치를 했던 거고, 장점인 같은 경우도 국가 주석을 한 13년인가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등소평의 의지에 따라서. 근데 후진타오부터는 10년씩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 조항을 또 삭제를 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2,800명 그 국회의원들, 중국 전인대 대표들이 뭐 반대표 한 두세 표 나오고 다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 찬성이라고 봐야죠. 뭐 시진핑이가 황제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이제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두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세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영구집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시진핑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은 전 인민이 투표를 하는 14억 인민이 대통령을 뽑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정치 참여하는 사람은 무조건 중국 공산당원만 참여를 해요. 일반 시민들은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은 정치 참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지금 한 9,200만 명 되거든요. 그럼 그 9,200만 명이 시진핑 선거를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9,200만 명 중에 먼저 그 제일로 밑에 그 행정 단위인 향진급 대표가 되고 그 향진급 대표들이 모여서 현급 대표를 뽑고 그 현급 대표가 모여서 C급 대표를 뽑고 그 C급 대표들이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성 대표를 뽑아요. 33개 광역자치단체 성급 대표를 뽑거든요. 그래서 그 성급 30개 성급 대표들이 다 모인 데가 한 2,800명 정도 되는 전인대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성에서 한
50명에서 100명씩 파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9,200만 명 공산 당원 중에서 한 번 뽑혀야 그 몇 단계를 거쳐서 모인 사람이 한 2,000 몇백 명 되는 그 전인대 대표인데 그 전인대 대표가 뽑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도 어차피 거수기예요. 거수기. 실질적으로 거수 그 사람들이 뽑는 게 아니라 정해놓고 해. 몇몇 그 핵심 인물들 그 2,800명 중에서도 핵심 인물들이 또 있어요. 그 핵심 인물이 또 누구냐면은 중앙위원회 위원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던 한 200 몇십 명 되는 중앙위원회 위원인데 그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200 몇십 명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플러스 원로 실세 과거 중국 실세 원로 몇 명. 그러니까 한 중국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 한 300명 정도? 한 300명에서 많이 잡으면 한 5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뽑은 사람을 근데 그 300명에서 500명이 다 그 전인대 대표 한 2,800명 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2,800명 중에 핵심 한 30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뽑는 거죠. 대표를. 결국은 제가 지금 시진핑의 최대 위기가 저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옛날에 소련도 그 고르바초프 이전에 어딥니까 그때 경제가 궁핍해가지고 저 군인들 월급도 못 주고 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걸려서 결국 정권이 해체됐잖아요. 결국 시진핑 정권도 세계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그 금융 완화 정책 뭡니까 그 양적 완화야 어떻게 해결되냐 자산 시장 금융 시장 이런 시장에 엄청 실물 경제하고 좀 짜고나 이렇게 반발해서 나서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풀려갈까에 따라서 시진핑 정권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내부적으로 보면은 또 몽고 문제라든가 네팔 문제 아까 우리 그 신장사치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만은 경제적인 문제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이게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양적 완화가 어떻게 풀려가냐에 따라서 큰 위기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 중국을 세계 미국이라다 서방이라다 우리나라다가 제조 공장으로는 안 둘 거다 말입니다. 그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고 인도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 것 같아요. 이런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자기들이 극복해 가냐에 따라서 시진핑 정권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5년 안에 갈판이 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원장님 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그 이렇게 이제 중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뭐 2018년도에 이 시진핑의 영구 집권 조항이 이렇게 삭제가 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제 시진핑이가 제가 볼 때는 운이 좋거나 아니면은 제가 볼 때 운은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이 좀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핵심 권력 계층 한 3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 밑에 넓게 잡으면 한 3,000명 정도 되겠죠. 그 3,000명 정도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직 관리를 엄청나게 잘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조직 관리를 뭐 돈으로 했든 뭐 지략으로 했든 뭘로 했든 간에 권모술수로 했든 간에 이 사람이 상당히 머리가 참 운이 좋든 지략이 좋든 그런다. 그래서 이것도 한 거고 이제 제가 볼 때는 결국에 가서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랑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어떤 권력 연장을 위해서 지략을 잘 쓰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우님은 원장님은 예, 시진핑 정권이 안정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시진핑이가 얼마나 대가리를 잘 굴리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예.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예. 그 2022년에 원래 임기가 끝나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연장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예. 안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하나의 변수는 아까 세계 경제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냐 다른데 앞으로 5년 안에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5년 전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중국 공산당 규약을 보면 나오지만은 중국도 좌우 대립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모택동 시절에도 네. 그랬고 뭐 모택동 시절에는 뭐 자본가에 물든가 좌경 우경화 돼가지고 자본주의자들 철폐하자 타도하자 뭐 그런 게 이제 대학 그 뭐 문화대혁명이나 이런 걸로 있었는데 중국도 이제 공산당 규약에서 보면은 그 우경화라 그러잖아요. 자본주의화 되는 거. 그것도 경계하지만은 급진 좌경 운동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 홍위병이나 문화대혁명 같은 급진 좌파 운동. 네. 그것을 더 경계한다고 적어놓고 있어요, 여기에. 아, 그래서 시진핑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으로 뭔가 시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파 쪽으로 더 시진핑보다 더 우파적인 어떤 우경화, 자본주의화를 외치는 그룹이 하나 나올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옛날에 모택동에 그 홍위병이나 뭐 문화대혁명 하는 것처럼 좌경 운동. 그러니까 이제 모택동 누가 이제 모택동처럼 선동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또 한 번 문화대혁명 같은 그런 쪽으로 급진 좌파 운동 쪽으로 뭔가 시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상하이방이나 뭐 태자당이나 뭐 공천당 계열 이렇게 세 개 계파가 있다고는 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진핑을 타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례로 진짜 중국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진짜 그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 다른. 아니 진짜. 또 마르크스가. 예. 네. 그러니까 공산당 내부적으로. 그렇지. 또 다른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급진 좌파 운동이나 뭐 또 다른 어떤 중국 내부적인 어떤 그 전제 조건은 경제가 무너져서 대다수 국민들이 피폐해질 때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지. 그래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또 뭐 아주 뭐 머리 좋은 아주 선동 잘하는 희한한 놈이 나와가지고 또 그런 어떤 운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내부 반란 세력이겠죠. 시진핑 정권은 안정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안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계속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